최불암입니다. 한때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물이 대우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인도 바뀌고 또 이름도 바뀐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한때 이 대우빌딩은 고도산업화 시대의 상징적 건물이었습니다. 대우빌딩이 완공된 것은 1977년이었다고 하던데 1977년이면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부를 달성을 하였죠. 대우빌딩에 관한 기억 또 있습니다. 지상 23층의 높이로 청와대가 훤히 내다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청와대 쪽 창문은 봉쇄되었고 옥상에는 방공포가 설치되어 있었고 민간인 출입은 통제되었던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엄혹한 역사를 고스란히 경험한 대우빌딩이죠. 그 대우빌딩 꼭대기층에서 세계 경영을 지휘하던 김우중 회장에게 1998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했습니다. 1998년 6월 9일 클린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서 GM의 잭 스미스 회장과 마주 앉았다. GM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과 인연이 깊었고요. 이 최근에는 대화의 합작 문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합작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올 차였습니다. 근데 벌써 6월인데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엔 그 과정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실사를 해보니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한국 기업들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도가 문제인데 대우의 경우 현재 단기 외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서요? 그런 정도의 빚을 떠안아가며 인수를 하는 것이 과연 GM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저희는 차근차근 다시 따져보는 중입니다. 그래요?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합작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전향적이라면 이 정부라도 나서가지고 빚을 깎아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까? 잭 스미스와의 면담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 도대체가 김우중 회장은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나 그래. 저 사람들 나보고 대우의 부채 문제를 알아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대우의 부채 경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대통령님,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을 압박하고 또 그 기업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정부를 지원하는 과거 개발이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던 시절의 경제 패러다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네. 그것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인 것만은 분명하지. 대통령께서 잭 스미스 회장을 만나고 난 뒤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답니다. 대우빌딩 25층 김우중 회장의 집무실이다. 지금 김우중 회장은 측근 참모와 마주 앉아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김우중이한테 실망을 하고 계신다. 회장님. 하던 얘기 계속 해봐요. 저 사람들, GM 사람들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 같습니다. 왜? 제 판단에 대우를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고
자기네들이 인수 못한다면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죽일 생각? 저 사람들 합작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해간 자료 대부분이 자금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우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렇게 되자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우의 자금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종국에는 헐값으로 시장에 나올 거다, 이런 계산을 갖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우 자동차가 헐값에 나오면 후려치는 방식으로 먹어치우겠다? 예,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나는 이미 예견하고 있던 일이야. 회장님.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원래 기업 활동이라는 게 그래.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라고. 나는 GM이 어떻게 나오든 무섭지 않아. 비슷한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어. 그 위기를 나는 항상 잘 극복해왔다고. 물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확실히 이 김우중이를 믿고 밀어주셨고, 그러셨죠. 그 이후에도 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나빴다 하더라도 내가 방법을 찾았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벽이 너무 높아. 경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다.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야겠는데. 정말 그래야겠는데. 관료들이 내가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것 같단 말이야.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기업하는 사람한테 그건 치명적인데. 끝이라는 말인데.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뜻이죠. 그때 김우중 회장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해외 시장에다 상당한 투자를 해두었습니다.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빚을 얻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해외 투자가 많았던 기업이니만큼 고금리와 고환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의 경제당국자들은 재벌 구조개혁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구조개혁, 그 핵심에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습니다. 계열사들이 상호 지급보증으로 얽혀있는 선단식 경영, 그리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는 7, 80년대식 기업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바로 그 김우중 회장이 말입니다. 1998년 7월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대우 관련 회의가 자주 열렸다. 주 참석자로는 정책기획수석에서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강봉균 수석, 이기호 노동부 장관,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었다. 5대 재벌그룹의 회사채 및 CP 발행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자금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회사채 및 CP 발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회사채 및 CP. 회사채는 특정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또한 CP는 커머셜 페이퍼의 약자로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 즉 기업 어음을 말한다. 회사채나 CP 발행의 제한 한도를 어느 선으로 가져갈 건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확정지어야 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논의를 해봅시다. 결국 이날의 논의 결과 회사채와 CP 발행 한도 제한에 걸리는 기업은 대우가 유일했다. 관련 기록이다. 7월 22일
금감위는 전격적으로 대기업의 기업 어음, 즉 CP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대기업 가운데 CP 한도를 넘어선 곳은 대우였다. 김우중 회장이 무역금융을 풀어달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더니 관료들은 도리어 대우의 명줄과 돈줄을 동시에 조이고 나선 것이다. 관련한 또 다른 기록.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이 조치로 대우의 단기자금 사정은 급속히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그해 10월, 급기야 회사채 발행 제한 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번에는 장기 자금줄이 모두 끊어졌다. CP와 회사채 발행 제한 조치에 대한 대우의 입장.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장병주 회장의 회고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대우그룹이 제일 자금 사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해외 차입금이 제일 많은데 해외에서 돈은 더 빌 수도 없고 연장도 안 돼. 갚으라고 그러니까 자금 쫄리는 데다가 자 직접 금융시장, 정부시장은 자기들이 정책 잘못하고 아메리카 가서 은행들 다 망가졌죠. 결국은 유일한 자금 숨통이 CP하고 회사채인데 막는데 그것도 우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쪽의 입장은 무엇인가? 당시 경제수석으로 일했던 강봉균 현 민주당 의원이다. 네,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대우가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 가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은 대우한테 새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없었다고요. 없었고 자꾸 만기 도래하는 빚을 갚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 대출이 아닌 CP나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은 대우가 CP나 회사채를 소화를 시키려면은 그것도 규모가 적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났다고요. 저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진행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대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대우채를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98년 7월에) 있었던 CP 발행 한도 제한 조치. 그 결과에 대한 대우 김우중 회장의 분노는 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병주 사장. 예. 저 사람들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김우중이를 죽이겠다 이거지. 회장님. 그런다고 이 김우중이가 죽나? 나 안 죽어. 회장님, 차분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분히 방법을 찾아봐! 이게 방법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일이야? 나를, 이 김우중이를 밟아 죽이겠다고 작당을 하고 나선 건데, 저 사람들 하는 것 좀 봐봐. 소위 대한민국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경제에 대한 비전도 없고, 오직 자기들한테 밑보인 이 김우중이 하나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말 안 듣는 대우를 죽여놓는 걸로 자기들이 금융정책을 잘못해서 외환위기가 왔다는 걸 면하겠다 이거지. 아니야? 내 말이 틀렸다? 외환위기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우 관련자들이 가진 외환위기의 인식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관료들이 금융정책을 잘못했고 그것이 원인인데 애먼 기업을 희생양 삼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외환위기는 여러 것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 거죠. 어쨌든 당시에 대우에 근무했던 한 이모는 그럴 말을 했더군요. 자신이 근 20년 동안 김우중 회장을 모셔봤지만 그렇게 노기 어린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